자, 근데 지금 이 대응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만약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종목 이수 페타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페타시스는 여전히 폭탄 증자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입니다. 오늘 주가는요.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4.07% 하락한 23,000원. 네,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3% 추가 하락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내일 무조건 갭 하락 출발을 하겠죠. 네.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진짜 여기 절로 나오실 거예요. 이게 지금 좋은 소리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주가는 언제까지 빠질 속셈인가? 사실 이 이수페타시스의 유상증자 관련 찌라시는요. 이 전고점 부근부터 돌고 있었어요. 그리고 찌라시로 인해서 30%나 하락을 했죠. 자, 이미 이렇게 하한가를 줘 놓고도 이걸로는 성이 안 찼나봐요. 여기서 추가 하락을 더 만들면 뭐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이 폭탄 증자 때문에요. 이 스페타시스의 주가는 거의 50%가량 반토막이 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진짜로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지금 이 이스페타시스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 막막하고 답답하고 고민이 되시겠죠. 이제 와서 여기서 손절을 하자니 지금 마이너스가 너무 커요. 이미 손절할 타이밍은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계속해서 들고 가자니 이건 또 심적으로 너무 힘이 들거든요. 오르라는 주가는 안 오르고 내 혈압만 잔뜩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결론적으로는요. 이 주가는 다시 오를 거예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르는 건 오르는 거고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나잖아요. 이거 안 빼고 올라가면 어디 덧나냐고. 자, 열 받는 건 받는 거고 욕하는 건 하는 거고 우리는 어찌되었든 간에 대응을 하기는 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 두 개의 공시가 나왔죠. 하나는 분기보고서예요. 실적입니다. 네. 실적이 뭐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요. 어차피 이 실적은요. 개선이 될 겁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구글,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얘네가 가지고 가는 MLB 고다층 기판의 양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이 스페타시스는요 지금 공장 가동률이 무려 93%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 실적은 솔직히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왔지만 크게 걱정을 할 것은 없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이 실적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바로 유상증자입니다. 네. 분기 보고서하고 같이 나온 이 공시가 뭐냐면 유상증자 정정 공시예요. 자, 원래는 11월 14일 오늘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 설명서를 11월 18일에 제출을 하겠다고 이 일정을 미뤘습니다. 왜 미루게 됐을까요? 결국은 이 유상증자 결정 공시 때문이죠. 지금 이 공시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말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뭐 웬만한 주식 유튜버들은 다 언급을 했고요. 지금 공중파에서도 언급이 됐죠. 그래서 지금 금감원이나 이 정부 측에서도 굉장히 머리가 아플 거예요. 이걸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가 된 상황에서요. 이 스페타시스가 밸류업 지정 기업이죠. 밸류업으로 지정이 된 기업이 이런 공시를 낸다. 지금 시점에서 이런 대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네, 이게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요. 뭐 어쩌면 이 유상증자가요 철회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게 지금
철회를 하겠다라고 발표가 난 거는 아니에요. 이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만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냥 이대로 청약이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자, 만약 그대로 이 유상증자가 진행이 된다, 청약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에 맞춰서 또 대응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되겠지만 일단 지금 이스페타시스의 주가는 과도하게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어차피 주가는 다시 올릴 겁니다. 자, 만약 유상증자를 그대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요, 이 배정가 때문에라도 주가를 올려야 합니다. 지금 유증 청약일이 2월 초죠.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1차 배정가는 27,350원이고요. 여기 내년 2월에 2차 배정가가 나올 거예요. 이제 최종 확정가는요, 이 1차와 2차 배정가 중에 더 낮은 가격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보다 이 2월의 주가가 월등히 높으면 이 1차 배정가에서 할인이 되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 주주들의 대다수가 권리 행사를 할 거고요. 반대로 주가가 낮아지면요. 물론 배정가가 낮아지는 것은 있겠지만 이 향후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어렵기 때문에요. 실권주가 많아질 거고 이 실권주를 떠안게 될 주관사에서도 큰 부담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페타시스가 정상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될 경우 우리는 이걸 노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기관 쪽에서요. 재료, 이슈 띄우면서 실적 개선이 어쩌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방향을 잡아서 이 주가를 끄잡아 올릴 거기 때문에요. 우리는 바닥이 잡히면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소액주주분들이 많이 뭉치고 있죠. 그 주주행동 플랫폼에 가입을 하면서 지금 이 유상증자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비단 이 스페타시스 뿐만이 아니라, 오스코텍도 지금 사단이 났다 보니까, 오스코텍 이야기는 제가 오스코텍 영상 촬영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지금 이 주주행동 플랫폼을 통해서 소액주주들이 뭉치고 있어요. 이 주주 지분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기가 되면서, 이 정부 측에서도 골치가 많이 아플 텐데, 자, 여기서 만약에 금감원이 유상증자를 철회를 시켜버린다? 그러면, 이건 또 이거대로 호재입니다. 주가의 급등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일 주가는요, 개파락 출발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만약에 이 바닥이 잡히는 신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구간에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던 안 되던 상관없어요. 주가는 어차피 오를 거예요.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지금 주가는요,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이 기업 가치 대비해서 너무나도 과도하게 하락을 한 상태란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이 대응을 해야 하고요. 이런 바닥에서 대응을 잘 한다라고 하면은요, 지금 단기간에 이 손실이 커진 분들도 충분히 수익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대응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우리 여러분들이 정확한 타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제가 이 바닥에 잡히면 이 눌림목이 정확하게 나오면 추가 매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끔 정확하게 얼마라고 이 가격을 딱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대응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만약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최대한 올라가는 이 고점까지 끌고 가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결국 이 시간이 지나면 이 스페타시스는요, 신고가를 기록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파동의 고점에서 우리가 매도를 해야 하는데, 바닥에서 대응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수익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 바닥에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이번 파동의 고점에서 내가 지금 손실 중이더라도 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매도를 하고 나갈 건지, 아니면 강제 장투를 하면서 기다릴지. 자,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시던 저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니까요.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자, 대응하실 분들 정확한 타점 잡아드리면서 최대한 도와드리니까요. 이 이스페타시스 함께 견뎌내고 싶다.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 이스페타시스에서 탈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7913-1671 여기로 숫자 5번 또는 종목명 가운데 두 글자 페타라고 메시지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11월 홈프로픽 대박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은요. 유리기판 관련주예요. 유리기판이 이번 연도부터 조금씩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죠. 아직 양산을 시작한 단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본격화가 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유리기판에 대한 정보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즉 투자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유리기판이 갑자기 올해부터 주목을 받게 된 이유. 첫 번째로 이 AI 반도체가 크게 대두가 되죠. 이미 오래전부터 이 유리기판에 대한 연구는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오버스펙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AI가 확산이 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기기가 된 거죠. AI 데이터 처리량이 너무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현재 추세로는 이 고집적 패키지 기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현재 AI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는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AI GPU는 TSMC의 코어스 패키지 기술로 제작이 됩니다. 이 TSMC의 코어스 방식은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인터포저라고 하는 실리콘 기판을 올리고 그 위에 GPU와 HBM을 올립니다. 여기서 이 인터포저는요, 각 칩을 하나의 다이처럼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GPU와 HBM 등 이종 반도체를 하나의 패키지에 집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별도의 기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GPU와 HBM을 인터포저에 함께 실장하면 이 칩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많은 양의 배선이 가능하며 실장 면적이 축소되어 칩 간 연결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 속도가 향상이 되고 전력 소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칩넷 기술을 결합하면 생산 수율과 시스템 원가도 개선을 시킬 수가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실리콘 인터포저는 패키징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 AI 데이터 처리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라서 패키징 비용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유리기판을 사용하게 되면 인터포저를 생략하게 되기 때문에 이 패키징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리기판이 재조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든 종목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매매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기업들이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이 이슈를 받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가장 많은 이슈를 받았던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11월 대박 종목으로 이 기업을 준비를 한 거예요. 해당 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일단 반도체 패키징용 유리기판 제조 장비를 양산 라인에 최초로 공급을 한 기업입니다. TGV 등 유리 가공 장비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포함해서요, 유리기판 3대장이라고 불리우는 종목들이 있어요. 각각 유리기판을 생산하고 장비를 담당하고 소재를 담당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이 종목은 이 중에서도 장비를 담당하고 있어요. 자, 게다가 이 3대장 중에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기업에 TGV 장비를 납품을 하면서 이 유리기판의 가장 수혜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TGV 공정은요, 유리기판을 뚫는 전극 통로를 만드는 기술인데 이게 유리기판의 핵심 기술이거든요. TGV 공정은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레이저 방식, HF 애칭 방식, PNL 가공 방식. 이 회사는 레이저 방식과 HF 애칭 방식을 혼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유리 표면에 미세한 크랙을 줄이고 식각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크랙이 없이 홀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두 가지 방식의 공정을 혼용 사용하면서 커버를 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글라스코어 기판 제조 공정에서 이미 4가지 장비나 공급을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해당 종목의 차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 이전에는 관련주였기 때문에 주가가 고만고만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유리기판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역사적 고점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후 이 반도체 업황 둔화로 주가가 급락을 했고 최근 쌍바닥을 찍고 강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른 반도체주들보다 상승 흐름이 굉장히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급 또한 지난 한 달을 보면은요, 개인은 팔고 외인과 기관은 샀습니다. 특히나 연기금이 의미 있게 사 모으는 점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유리기판의 개발 속도를 갑자기 높이기 시작한 것은 AI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전부터 꾸미기판이라면서 이 성장성에 높은 점수를 줬지만 이게 워낙에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허들이 높았습니다. 자, 하지만 HBM에 들어가는 실리콘 인터포저의 쇼티지 지속, 그리고 실리콘 인터포저보다 싸고 매력이 많은 글라스 기판은 이 자본을 들여서 개발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앞에 유리기판 3대장이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 중에 진짜 대장주는 이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해당 기업은 아직까지 개발 진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적자가 지속되는 중이죠. 그나마 제가 이번 11월 대박 종목으로 픽한 이 기업은 장비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유리기판을 생산하는 종목보다 선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총이 작은 소형주이기 때문에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매력도 있고요. 소형주 중에서는 이 기업이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HBM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는 국내 기업에서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유리기판 관련주는 디스플레이 밸류체인 기업들이 기존에 유리 가공을 해왔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많은 편이고 그 중에서도 대장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는 점에서 이번 11월 대박 종목으로 정프로가 픽을 한 거고요. 해당 종목과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010-7913-1671 여기로 대박이라고 2글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관련 자료와 함께 타점, 대응 전략을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